네, 안녕하세요. 제가 월요일은 임플란트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어, 미리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암 치료하다 보면은 이가 많이 상하는데, 치과 갈 때마다 암 환자들 치료 못 한다고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6년 동안 치료를 못 받고 그냥 버텼는데, 이제 지난 6월인가 병원에 갔더니 혈액 검사해 보더니 치료해 준다 그래서 그때부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과 겁나요? 치과가 들럭 들럭 소리 나고 그래서 아무튼 빨리빨리 치료해서 연결 가서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들은 주로 이제 몸의 발생과 몸이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치료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 이론이 들어갔고, 우리 12월 달까지 제가 뇌줄기 간뇌 대뇌를 끝내야 제가 연결 가서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없고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연말에 바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부니까 부지런히 공부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최대한 빨리 뇌과 끝내고 그 다음에 제가 연결 가서 치유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치유 실습은 양절 연대 치료,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충 지금 대략 잘 실습하고 계시지만은 구체적인 이 치유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서 실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포나 에너지 칩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실습해야 됩니다. 1월 달에는 세포 들어가야 돼요. 이제 세포를 이해해야 사실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 갖고도 어느 정도 치유를 할 수 있지만은 세포를 이해하면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를 공부해야만 또 약초를 공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약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약이나 중약에서 얘기하는 그 약초이긴 한데 약초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죠. 약초의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성분들과 작용해서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약초는 사실은 중의사들이 처방하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제 한국이나 중국의 중의학이나 한의학이 좀 현대화가 좀 덜 된, 그러니까 현대적인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초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 약초를 어, 중의사나 한의사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약초들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약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약초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증류약초법이에요. 약초 증류법이라고 하죠. 약초를 스스로 증류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약초 종류가 워낙 많거든요. 특히 이제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아주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제 약을 그 우리가 직접 하면은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별로 안 들고 필요할 때마다 약을 또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스스로 몸의 상태를 보고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누군가한테 전문가에게 맡겨만 놓으면은 우리가 적절하게 약초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약초 증류법 또는 발효약초 증류법 이런 것을 공부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약초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1월 달에 제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 준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좀 지도를 해 드려야 됩니다. 어, 이제 뭐 굳이 나는 창업하기 싫어 난 봉사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봉사만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음, 이제 돈을 번다고 하는 건 사실은 가치를 누군가한테 주는 거거든요. 공부하고
또 그것을 숙달해가지고 어떤 치유의 가치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돈을 버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공부하셔가지고, 잘 공부하고 잘 숙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많은 사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치유하는 방식이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해요. 병원만 믿고 치료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해야 되는지, 또 스스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도와줄 사람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의사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특히 치료가 잘 안 되는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식, 그것을 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창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냥 돈을 뭐 조금 벌겠다, 생활비 정도 벌겠다, 이럴 거라면 이거 하지 마시고,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많이 벌 계획을 하면 많이 벌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도 잘 못하시거든요. 또는 막 무조건 뭘 많이 팔거나 뭘 많이 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깊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많이 벌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에 우리 3월달까지 공부 마치면 그 이후에도 계속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남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치료법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족할 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만족할 만큼 돈을 벌어야 이 일을 꾸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1월 달 이후부터는, 앞으로 동네 배식샵을 하실 분들은 작업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제 암치유에 대한 기초, 그러니까 암치유 기초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최선 지금 암을 치료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 병원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낫는다, 어떻게 하면 치유가 훨씬 더 잘 된다,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암 환자들에게 암을 치유하겠다, 암을 치료해드리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암은 누구도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만 해가지고는 도무지 암이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있거든요. 항암을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를 살리고 암을 근본적으로, 줄기세포를 근본적으로 건강한 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암 환자들이 훨씬 더 좀 덜 고통스럽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또 항암을 하더라도 항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치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몇 가지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부를 암치유 기초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암 환자들만을 전문적으로 내가 좀 도와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더 깊은 공부를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때쯤 되면 약침법을 공부해야 돼요. 약초를 가지고 정류해서 마시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이것도 잘 만들어서 약침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비싸고 귀한 약재들 있죠. 예를 들면 산삼이라든가 동충하초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중국에는 또 한국보다 더 신비한 약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약재들을 가지고 약침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네, 그것은 뭐 약침법은 그런 약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마 중국에서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의료행위를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걸 배워서 알고 있고 나와 내 가족들에게는 최소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접 약침 만드는 방법을 제가 실습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 3월부터는 실제로 이제 숙달시키는 그런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지휘의 전문가들이 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창업 준비와 관련돼서는 대략 이런 방향입니다.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 지휘를 해드리겠죠. 지휘를 해드린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의사로서 치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치유를 지도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어떤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오면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양절육이나 신부원육이나 또는 먹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건 상담 치유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약초가 어떻게 좋습니다 하고 안내해 드리는 거죠. 약초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치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은, 필요한 분들은 또 양절이나 신부원적이나 제포나 또 약초 정육이 이런 것을 판매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시면 좋겠어요. 양절육이나 이제 신부원적이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제포나 약초 정육이나 아직 그 잘 모르실 텐데, 그건지 그것도 숙달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게 너무나 유익한 거니까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품으로 허가난 것 중에서 약보다 더 필요한 거, 약은 아니지만 건강식품으로서 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이 있죠. 주로 칼슘, 아연, 프로폴리스, 알로에, 맥주 효모, 또 용융소금, 또 글루타치온, 셀레늄, 또 비아렘 270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중에서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 구하고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판매자로서 저렴하게 구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양절기, 신본절기, 뭐 이런 기기들, 그 다음에 건강식품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한국에서 공급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아마 최지훈 선생님이 여러 군데 알아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1월 달에 가시면은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습하고 연구하고 하는 쪽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충분히 소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게 치유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돈 벌기가 어려운 건데, 그렇게 막 누구한테 강요하고 열심히 판매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의 치유한테 도움을 드리면은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서,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매일 운동하고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점검했지만은 여러분 몸이 현재 정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정상이란 말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몸을 잘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근데 왜 허리가 아프지? 왜 막 난 몸이 찌뿌둥하지? 뭐 어디가 안 좋지?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기본이 뭐냐? 내 몸의 체형을 똑바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운동은 우선 반탄법 이제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신장 그까지는 좀 연습을 꼭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육합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6가지 동작인데 그것도 내가신장만큼 힘들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담배공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탄 운동은 여러분 시간 날 때 하세요. 저도 맨날 해요. 저도 맨날. 이게 팔 돌리는 거, 또 까치발 드는 거, 그 다음에 어, 이제 허리를 피는 이런 반탄 운동이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몸을 바로 세우는 데는 최고 좋아요. 너무 간단하고 돈 안 드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운동 매일 하십시오. 매일 하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근육이 바로 서면은 제가 육합하고 담배공하고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예, 그걸 하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파도 나는 안 아플 수 있고, 혹시 아프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으니까 운동 매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공부한 거 제가 뭐 잘 강의를 뭐 잘한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고, 제가 20년 넘게 공부한 것들이고 또 실전에서 충분히 검증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하나하나가 그냥 대충 만들어진 지식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그 지식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치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 내가 다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꼭 점검하시고 지금이란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어,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만약 여러분이 이제 창업을 하신다면 돈을 잘 버냐 못 버냐가 거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많이 알면은 돈 많이 벌고요. 적게 알면 적게 벌어요. 잘 치료하면 돈 많이 벌고 치료를 못하면 돈 못 버는 겁니다. 너무 좀 속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쨌든 지식은 제가 여러분에게는 공짜로 드렸지만은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과 같이 협력해서 강좌를 하다 보면은 강의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3차 신경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후신경하고 시신경에 대해서 했어요. 어, 후신경하고 눈과 관련된 신경,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과 눈동자를 굴리는 신경이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동안신경, 눈동자 전체를 관리하는 신경이고, 시신경은 시각 신호를 뇌로 보내서 뇌가 해석하게 하는 신경이거든요. 시신경은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다. 엄청 중요하다. 음,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몸 전체를 관리하는 신호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기억과 감정도 만드는 제일 중요한, 어,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신경이 복잡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간 내려가면 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위성신경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3차 신경, 안면신경, 전정 와우신경을 할 거예요. 3차 신경과 안면신경, 이 얼굴이에요, 얼굴.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에 신경능 줄기세포가 뻗어나온다 그랬죠. 그랬죠. 경추에 몇 개? 8개 신경. 중추에 12개, 요추에 5개, 천골에 5개. 그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에 사실은 그 이전에 만들어지는 게 얼굴이에요. 그 이전에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똑같은 원리로 뇌줄기에서 7개의 신경망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게 얼굴을 만들어요. 그게 얼굴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7개가 나중에 4개로 줄어들어요. 그것이 얼굴에 있는 근육, 얼굴에 있는 뼈, 이걸 전부 다 만들고, 귀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그래요.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3차 신경, 안면신경, 전정 와우신경이에요. 물론 설인신경, 설화신경도 같이 작동해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 전체를 만든 게 얘다. 3차 신경, 안면신경, 그 다음 전정 와우신경이 내 얼굴을 만들었다. 만드는 것이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음, 네, 이 그림을, 이 그림을 보고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분석해 나갈 것인데, 우선 3차 신경 이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세 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3차 신경이에요. 근데 뇌줄기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이야, 우와.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예요. 3차 신경은 뇌줄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전체를. 그 말은 무엇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다른 모든 신경과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3차 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자, 우선 봅시다. 3차 신경이 어디로 나오냐 하면은 여기로 나옵니다. 여기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 뼛속으로 들어가요. 뼛속에서 나와요. 뼛속에서. 그래서 이걸 1지, 2지, 3지 이렇게 나누는데 1지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뼛속으로 나오는데 아 하면 이렇게 폭 들어가는 데 있죠? 아, 폭 들어가는데 여기 하관이라고 해요. 여기로 해갖고 만져져요. 어떻게 만져지냐? 여기로 해서 이 턱으로 쭉 해갖고 어디로 가냐? 이빨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빨 속. 네. 여기는 자세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이빨 속으로 다 들어가요. 우리
치과 가면 신경치료라는 거 하죠. 신경치료. 그게 이 삼사신경 끝부분을 마비시키는 치료예요. 그래서 이 턱 밑으로 가고 이지는 어디로 가냐면 이 뼈 속으로 가서 이리 나와요. 여기 만져지죠? 쏙 들어갈 때. 툭 튀어나온 그 밑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윗니빨. 윗니빨 전체를 관리해요. 이게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빨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 옆으로. 여기 보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코 이쪽을 관리해요. 코까지 관리해요. 그 다음에 삼지는 어떻게 가냐면 이것도 뼛속으로 들어가서 눈 옆배기로 나와요. 동자료. 동자료는 신경 있죠. 혈자리가 있죠. 여기서 나와가지고 눈 위쪽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일 쭉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니까 이마 전체에서 백혈까지 올라가요. 이 앞에 전체를 3차 신경이 관리를 해요. 이 3차 신경은 얼굴 전체를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데 특별히 이빨을 관리한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음, 눈 주변도 얘네가 관리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동안신경, 그러니까 안검하수, 눈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동안신경, 3차 신경, 안면신경을 동시에 같이 치료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차 신경은 눈, 치아, 그 다음에 전두엽 전체, 전두근이 옆이 아니고 전두엽은 뇌를 얘기하는 거고 전두근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 피부 전체의 감각을 얘가 관리해요. 또 근육. 그러니까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은 모양도 똑같고 기능도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것은 주로 그러니까 움직임도 관리하지만은 그러니까 3차 신경은 운동도 관리하지만 감각도 관리해요. 근데 안면신경도 마찬가지로 운동 감각 다 관리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3차 신경은 이빨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눈 주변, 뭐, 이거 안면신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3차 신경, 안면신경은 사실은 구별하지 말고 같이 치료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경로가 똑같아요. 그런데 3차 신경통이라고 했어요.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막 눈이 엄청 아파요. 음. 그런데 이게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생길까요? 왜 통증이 생길까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예요. 여기 문제가 생겼어. 제발 나를 좀 봐줘. 여기 치료해줘. 이런 신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상했겠죠. 여기 어딘가가 상해. 주로 3차 신경통이 일이 먼저 와요. 이쪽으로 먼저 와요. 그래서 삼질 쪽으로 먼저 오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얼굴 전체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엄청 아파요. 주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신경 자체의 어떤 위상, 바깥에서 이렇게 위상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내부에 구조적으로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3차 신경은 뇌 내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구안와사라고 있죠. 구안와사, 입이 돌아가는 거. 구안와사도 3차 신경의 원인이에요. 아니요,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마비가 돼. 마비가 돼. 음, 또는 이쪽이 마비가 돼. 그러면은 그 신경이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안검하수. 이 눈꺼풀을 안검이라고 하죠. 눈꺼풀이 내려와갖고 안 올라가. 안 올라가. 뭐겠어요? 이 신경이죠. 예. 그래서 3차 신경, 안면신경은 같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보고 경로도 똑같다. 3차 신경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3차 신경은 아까 여기로 이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로 뻗어나오는데 뼛속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세 가닥으로 갈라져요. 근데 뇌 내부에서는 뇌줄기 전체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뇌전기 전체로. 여기. 그래서 여기가 중뇌잖아요. 여기가 교뇌고 여기 연수고 중뇌에 있는 이 부분을 중뇌핵이라고 해요. 중뇌핵. 중뇌핵은 저작근. 그러니까 우리가 이빨을 씹을 때 움직이는 근육이 있죠. 특히 교근. 굉장히 강력한 근육이거든요. 이빨 씹을 때 움직이는 그 근육을 얘가 관리해요. 그 다음에 어, 운동핵이 빨간 게 운동핵이에요. 파란 거는 감각핵이고 감각을 담당하고 어, 음,
이제 빨간 게 운동을 담당해요. 그래서 운동핵은 저작근을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감각 전체적으로 얼굴 전체적으로 다 감각을 3차 신경이 담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신경들과 연합해서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사실은 3차 신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중뇌핵, 이게 빨간 게 운동핵, 그 다음에 큰 게 이것이 주감각핵. 주감각핵이 얼굴 전체의 미세 촉각, 앞각, 온도 감각, 위치 감각 이런 것들을 관리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와요. 거의 척수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척수핵이라고 해요. 척수핵은 얼굴의 온도 감각, 통각 이런 것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차 신경으로 인해서 3차 신경이 문제가 돼가지고 3차 신경통이 생겼다. 통이 생겼다.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해야 돼? 어떻게? 근데 여기 아무리 해봐야 잘 안 나와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경은 항상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포체. 핵이 있는 세포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연결되는 신경망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건 전부 신경망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신경망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신경망을 관리하는 핵이 중요하죠. 이 안에 있는 핵들이 중요해요. 핵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3차 신경, 다시 말하면 3차 신경통, 부안와사, 또 안면신경마비, 안검하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서 치료해야 되느냐? 여기서 치료. 뇌줄기 전체에서. 한 가지 더 붙이면은 얼굴이 이렇게 피부가 축 처지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축 처지는 거? 예, 이 핵이 약해지면 그런 거예요. 뭐 팔자주름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얼굴 피부, 특히나 얼굴 피부 미용 쪽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전부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다. 얼굴 피부를 곱게 하는 방법은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인데,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핵이 중요하다. 핵이 튼튼하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거예요. 3차 신경 그렇고요. 안면신경 볼까요? 안면신경도 구조가 똑같아요. 다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유양돌기라고 있다 그랬죠? 유양돌기. 유, 유양돌기. 여기서 모든 근육이 다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예, 일지, 이지, 삼지 이렇게 나와요. 이 일지, 이지, 삼지는 3차 신경하고 거의 같이 가요. 일지는 밑으로 해서 이렇게. 근데 안면신경은 물론 이제 3차 신경도 운동을 관리하고 감각을 관리해요. 얼굴 전체에. 3차 신경, 안면신경도 마찬가지예요. 표정근. 이 표정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기분이 조금 나쁘면 이렇게 되죠. 좋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조그만 변화를 우리는 다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런 표정근 하나하나가 전부 다 되게 예민하게 움직이는데 그것을 안면신경이 관리한다. 그 다음에 저 안에 목젖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고막과 연결된 등자근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고막의 소리가 가서 탕 부딪히면은 그게, 그게 등자근에서 등자뼈를 움직여가지고 그걸 전기신호로 보내는 이 속에 있는 거. 거기에 대한 운동을 안면신경이 관리한다. 그 다음에 표정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혀의 3분의 1, 혀 앞에 3분의 1, 이 부분을 안면신경이 관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맛을 볼 때도 안면신경이 작동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얼굴의 모든 셈이에요. 음, 우리는 셈에 주목을 해야 돼요. 셈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코에 코셈이 있죠. 콧물 엄청 많이 만들어내요. 눈에 눈샘이 있죠. 눈물샘이 있는데, 눈물샘 말고 또 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눈동자 이 안쪽을 관리하는 샘이 있는데, 그것이 방수라고 했죠. 방수. 음, 그래서 그런 샘들.
코, 그 다음에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의 건강도 결국 뇌 안쪽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물이 결국 세미세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 세포가 죽어요.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물이 안 나오면 죽어요. 세포가 죽어요. 진짜 물 많이 나온 데는 이 침샘이죠. 침샘. 침샘에는 세 개가 있어요. 이 침샘에서 물이 안 나오면은, 침이 안 나오면은 먹지를 못해요. 안에서 안 받아들여요. 침샘의 생산이 딱 끊기잖아요. 안에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하면 침샘에서 음식을 먹으면 침샘하고 섞여야만 이게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샘을 관리하는 게 안면신경이다. 근데 어디서 나오느냐? 귀 뒤쪽에서 나온다. 귀 뒤쪽에서. 그러면 뇌줄기에 있는 핵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경망이니까 이 신경망이 잘 작동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양절을 할 때 이 밑에 이렇게 됐을 때 침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 여기 이거죠? 여기를 딱 됐더니 여기 있는 침샘에서 침이 나오는지, 여기 됐더니 침이 나오는지, 그런 거를 점검하면은 침샘, 안면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평소에 안면신경과 삼차신경이 잘 작동해야만 얼굴이 예뻐져요. 얼굴이 예뻐질 뿐만 아니라 눈과 코와 귀와 입의 건강이 여기에 달렸어요. 전부 삼차신경과 안면신경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안면신경 핵은 어디 있냐 하면, 안면신경 핵은 쭉 따라가면은, 이 빨간 게 운동, 그 파란 게, 어, 감각신경이에요. 두 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정핵을 감싸고 있습니다. 음, 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정와우신경. 여기서 전정와우신경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 원래는 이제 나오는 신경망은 하나예요. 하나로 나와가지고 두 개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세반골이관으로 가고 하나는 달팽이관으로 가요. 반고리관과 달팽이관으로 가는 신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세반고리관은 뭐 하냐면은 이 안에 이석이 있어요. 이석.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균형을 잡아줘요. 이 그러니까 균형을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균형을 못 알아차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몸이 균형을 못 잡으니까 당연히, 음, 뭐 근육들이 제 위치를 못 잡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엄청 어지러워요. 엄청 어지러워요. 왜 그럴까요? 지구가 엄청 빨리 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지러워 살 수가 없어요. 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서 평형기관, 세반고리관에서 어, 균형을 딱,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도 기울었다, 안 기울었다, 뭐 앞뒤로 이런 상하 좌우 앞뒤로의 어떤 그 몸의 균형을 여기서 세밀하게 알려줘야만 손해가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서도 그걸 가지고 내가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균형을. 근데 이제 시신경하고 나중에 연결이 돼요. 상부, 하부에서. 시신경 연결이 되거든요. 눈 감고 우리가 균형 잡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뇌는 항상 여러 가지 신경들이 서로 협조해서 그냥 따로따로 기능하는 게 아니다. 어쨌든 여기 균형 잡는다. 또 한 가지는 여기 고막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음파가 이리 들어오면 고막을 두드리죠. 그럼 이 위에 보면 이 조그만 뼈가 있어요. 여기 등자뼈라고 해요. 등자뼈가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요. 여기서 두두두 하고 떨릴 거 아니에요. 그 떨림을 얘한테, 달팽이관한테, 이 등자뼈가 여기서 이제 떨리면은 그 떨림을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달팽이관 안에 섬모체가 쫙 있어요. 마치 푸른 초원에 풀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섬모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섬모의 움직임, 그것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들어가고 우리가 소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막 바깥에 여기를 외이라고 하고, 고막 안쪽에 이쪽은 내이라고 하고, 중간을 중이라고 하는데, 주로 우리한테 오는 게 중이염이 많죠. 중이염. 여기 이 근처에서 염증이 생겨요.
근데 더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뇌 이쪽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어디로 빠지느냐? 이리 빠져요. 이리. 유스타키오관 또는 이관이라고 해요. 이쪽은 물이 잘 빠져나와야 돼요. 이 끝이 어디냐? 코예요. 코. 귀에서 코로 이렇게 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순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은 여기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석에도 문제가 생기고 청신경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막뿐이 아니고 고막은 당연히 건강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물이 잘 빠진다 그랬어요? 코로 호흡할 때, 코를 내쉴 때, 들이쉴 때. 내쉬고 들이쉴 때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엄청난 그 전기 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열이 발생해요. 이 열도 일이 잘 빠져나가야 돼요. 평소에 열과 불순물들이 코를 통해서 잘 빠져나가면 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이 병이 생기면 뭐 수술도 하고 뭐 별 짓을 다 해야 되겠지만은 평소에 코로 호흡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 뇌 속에 있는 열도 코로 빠지고 귀에서 나오는 열도 코로 빠지고 눈에서 나오는 눈물도 코로 빠지는데 그래서 코로 호흡을 할 때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깊이 하는 게 중요하다. 깊이. 그래서 호흡을 깊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서 외이, 중이, 내이, 외이, 중이, 내이 구분하고 이게 고막이 있고 고막 안에 등자뼈가 있고 등자뼈에서 등자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을 등자근이라고 해요. 누가 관리한다 그랬죠? 안면신경. 그다음에 안면신경.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항상 제가 몇 번 반복하는 이유가 중요해서 그래요. 동안신경, 안면신경, 3차 신경을 항상 같이 치료해야 되는 거다. 항상. 예. 자, 그 다음에, 세반고리관 이 안에는 이석이라는 게 들어있다.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는, 이제 선모신경들이 쫙 깔려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유스타키오관으로 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신경이 어디에서 처리가 되느냐? 예. 전정 와우 신경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리 가가지고 저 뒤에서 손에서 처리가 돼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전정 신경, 와우 신경은 이제 소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어 청신경 해석 영역에서 옆에 있거든요. 거기서 해석해가지고 시신경,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들어오는 거, 입으로 맛으로 들어오는 거, 또 몸 전체에 들어오는 모든 감각이 연합해가지고 내가 해석하는 거니까 그건 뭐 이렇게 쭉 경로를 따라 해석하면 되는데 전정신경,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것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보기로 해요. 전정신경은 전정신경은 아까 봤죠? 전정신경은 이거예요. 여기서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몸의 균형을 잡는 신호. 들어오면은 위전정신경 핵이 있어요. 위측 전정신경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예, 아래 전정신경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외측 전정 측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전정신경은 몸의 균형을 잡는 기능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서는 위 전정신경은 동안신경, 위엔 동안신경이 여기 있죠.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을 잡는 것이 눈에 그 초점 맞추기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거든요. 균형을 못 잡으면 초점이 안 맞춰져. 그래서 되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동안신경하고 전정신경, 안면신경, 3차 신경 전부 다 같이 작동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눈하고 연관이 있다. 눈의 움직임을 여기서 신호를 줘야만 이렇게 눈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초점 맞추는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제 난시하고 근시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이제 병원에서는 그 얘기하잖아요. 이 각도, 이 거리가 조절을 못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전정신경, 안면신경, 3차 신경, 동안신경이 같이 튼튼해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전정신경은 목과 어깨를 관리해요. 목과 어깨. 왜 중요하냐면 목과 어깨가 모든 균형을 몸 전체의 균형을 탁 잡아요. 몸 전체의 근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것만 따로 관리하는 신경이 하나 따로 나가요. 그걸 부신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관리하는 신경이 원래는 5, 6, 7, 8번 경추에서 나가거든요. 목과 어깨는 5, 6, 7, 8번 나가서 팔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모자라요. 그거 갖고 모자라고 부신경이 따로 나가고 전정신경까지 연결돼가지고 여기서, 어깨에서 몸의 균형을 딱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앉아있을 때 이 균형이 항상 틀어져 있다, 또는 목이 항상 틀어져 있다 그러면은 몸 전체의 균형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어제 그랬죠. 우리 장수세포 있고, 또 격자세포 있고, 우리 몸의 모든 시공간을 관리하는 세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몸 전체의 장기, 근육, 이것도 위치를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뇌에서. 그래서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제 위치로 딱 서 있어야만, 제 위치를 딱 붙잡고 있어야만, 근육과 뼈뿐만 아니라 오장육부가 제 위치를 딱 붙잡고 있어야만 뇌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정신경이다. 그래서 눈뿐만 아니라 목, 어깨에서 균형을 맞추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래 전정신경 핵은 여기서 이 뒤가 손해잖아요. 여기니까 여기서 손해를 연결돼요. 손해는 뭘 한다 그랬어요? 모든 근육, 우리가 움직일 때 조절해야 되는 모든 근육의 기준을 다 계산해가지고 뇌로 딱 보내줘야만 대뇌에서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움직임은 뭐, 우리가 움직임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굉장히 다양한 근육들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근육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정확한 길이로 서로 조절을 해야 된다. 그것도 순간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그걸 누가 관리하냐면 손해가 하는데, 손해가 그걸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균형이 딱 안 맞으면 균형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정신경, 여기 있는 전정신경이 들어가서 손해에 그 연결을 해줘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척수로 다 내려가요. 척수 전체에서 온몸으로 쫙 신호를 보내요. 균형, 위치.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균형이 각도가 어떤지 이것을 온몸이 다, 온 근육이 다 알 수 있도록 전정척수로 쫙 보내요. 이 전정신경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그래서 귀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귀를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거기서 열과 물이 잘 빠져야 된다. 열과 물이 잘 빠져야 되고, 그래서 관리하는 신경이, 안면신경, 3차 신경, 그 다음에 전정신경, 전정신경핵. 전부 이 안에 있잖아요. 예, 이 안에 있는 신경핵들이 건강해야 된다. 말은 복잡한데,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내용은 너무 간단해. 이거 전체가 튼튼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치유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동안신경핵, 3차 신경핵, 안면신경핵, 전정 와우신경핵. 동안신경핵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신경핵은 이거예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뇌줄기에서 문제 생기면 항상 3차 신경이 얘가 문제가 돼요. 얘가. 그 다음에 안면신경핵, 그 다음에 전정신경핵. 전정 와우신경핵. 여기가 튼튼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얘네들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 혈자리는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이 들어가야 일이 들어가야 이 속에 있는 뇌줄기 전체가 튼튼해지죠.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안면신경 나오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귀 밑에. 여기를 예풍이라고 해요. 예풍. 3차 신경 나오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약간 앞에가 화류라고 하고 이 뒤쪽이 이문이에요. 이문. 귀에서 귀 동그란 볼이 하나 있죠. 볼 약간 위에 여기 폭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문이에요. 입을 벌리면은 쏙 들어가는데 여기가
하관이에요, 하관. 그 다음에 여기가 대형 협거가 두 개가 있어요. 대형 협거. 자, 다시 풍부. 귀 뒤에, 목 뒤에 풍부. 기본이죠, 풍부. 그 다음에 예풍. 귀 뒤에. 그 다음에 화려. 이 이걸 뭐라 그러죠? 귀, 맨 앞에서 앞으로 조금 나가서 화려. 그 다음에 이문. 그 다음에 하관, 대형 협거. 이 자리가 안면신경, 3차 신경, 그 다음에 전정와후신경을 치료하는 혈자리입니다. 에너지를 잘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침도 마찬가지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앞에 나오는 신경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네 줄기가 중요하다. 내 줄기가 중요하다. 내 줄기 전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전체가 지금 우리 12개의 신경, 뇌신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 속으로는 많은 에너지가 항상 들어가야 돼요. 어떤 치료를 하든. 그게 암이든, 그게 무슨 근육통이든, 생리통이든, 뭐 두통이든, 무슨 병이라 하더라도 이 속으로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풍부다. 제일 중요한 그 자리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목을 만지고 이 주변 근육들을 만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혈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동안신경, 3차신경, 안면신경, 전정와후신경을 항상 같이 치료해야 된다. 그래야 3차신경통, 안검, 하수, 또 얼굴 피부 좋아지는 거, 그다음 코병, 눈병, 귀병, 침 안 나오는 병, 구안, 와사 이런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될 수 있다. 치료가 잘 될까요? 바로 되진 않아요. 왜? 신경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하게 해주는 거는 100% 효과가 있는데, 그런 기능 이상이 왔을 때에는 좀 더 강력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강력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되는 원리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회복되면은 제가 수요일 날 하고, 회복이 안 되면은 수요일도 미리 녹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